좋지? 힐링 캠프 울컥했어요. 진짜? 이런 얘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구고파TV의 김범용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3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배구 선수 김진희 선수와 장영은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또 만반의 준비를 오늘 다 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대구에 있다고 하거든요. 대구에 가서 제가 두 선수를 위한 선물을 딱 준비해주고 유퀴즈처럼 이거 테이블 딱 깔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 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배구고파TV의 김범용. 이래도 구독 안 할 거예요? 이래도 좋아요 안 누를 거예요? 이래도 댓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멀리 갈 때는요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종환 선수 집 앞에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지금 추워 죽겠는데. 아니 5월인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종환아 저기 나온다. 종환아 일요일 날은 나 부르지 마요. 가자. 어디 갈 건데? 가자. 앞글자만 얘기해. 너 김진희하고 장영은 알지? 알죠? 두 알아? 네. 그 두 선수가 지금 실업팀에서 아직 배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대.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가서 우리가 이렇게 또 북도 다주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들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냐고요, 거기가? 앞글자만 갈 거지? 얘기해줘, 앞글자만 딱. 대. 안 가. 대전 아니면 대구 아니에요? 대구. 거기 너무 멀어요, 형. 뭐가? 야, 나 오늘 애기 가야 돼. 안 돼. 야, 네가 선배가 돼갖고 장영훈 선수하고 김진희 선수한테 좋은 말도 해줘. 너 진짜 못됐다 진짜.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영훈이하고 진희가 국제심판이 꿈이래. 얼마 전 기사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특별히. 야, 카드. 이걸 보면서 국제심판의 꿈을 키우라고 옐로 카드랑 레드 카드. 그다음 호루라기. 형 오늘 이거예요. 네? 이거는 뭔데? 이거는 유퀴즈 있잖아, 유퀴즈. 네. 유퀴즈처럼 내가 오늘 이거 테이블 깔고서 유퀴즈 컨셉으로 오늘 촬영할 거야. 형 조세호. 장영훈 선수, 김진희 선수 지금 만나러 갑니다. Let's go! 자,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두 선수 뭐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장영은 선수와 김진희 선수입니다. 와우! 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인사 먼저 하세요, 일단. 이제 너무 급해갖고 내가. 안녕하세요. 대구시청 김진희입니다. 김진희! 안녕하세요. 대구시청 장영은입니다. 야! 어떻게 지냈어요? 대구에서 코로나를 피해 살아남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매출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 네, 지금. 그쵸? 딴 지역보다 지금 대구가 더 좋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은 뭐 일상생활 다 하고 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두 선수 근데 더 이뻐진 것 같아. 신세경! 뭐래? 내가 신인데 내가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 입으로 그랬는지 팬들이 신세경, 삼초 신세경이라고. 삼초 신세경이라고. 어떻게 해요? 어때요? 요즘? 사랑받으면 이뻐지는 영원 선수가 더 이뻐진 것 같아. 진짜로. 저 많이 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변했다는 얘기 많이 네, 듣죠? 많이 봤어요. 왜냐면 기억에 난 장영 선수는 약간 통통한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 맞아요. 제가 딱 그만두고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살이 확 빠졌어요. 보통 찌지 않아요? 또 찌죠. 근데 찌는데 이제 뭐 마음고생이 좀 심하면 살이 많이 빠질 수가 있죠. 그런가? 일단 두 선수가 어떤 배구 선수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배구를 시작했는지부터? 우리 진 선수부터. 저 초등학교 3학년 2002년 어떤 계기로요? 키 크다고 해가지고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제일 키가 커서 네? 데리고 갔는데 나보다 초등학교 3학년도 175가 있고 초등학생인데? 제 동기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 내가 제일 작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자괴감이 들어있는데 한 달만 해보라고 해서 갔는데 할머니랑 아빠랑 작당을 해서 이미 전학을 시켜놓고 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홍은 선수는 배구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맞죠? 네. 언제 시작한 거죠?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중학교 넘어갈 때 시작을 했죠. 되게 늦은 거죠? 네. 3학년 때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배구 하셔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한일합섬의 정화수 선수였잖아요. 네. 국가대표까지 하시고. 네. 그러면 보통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을 빨리 운동시키려고 만약에 선수를 키우려면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좀 의외였어요. 오빠가 초등학교 때 배구를 먼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했고 이제 저는 좀 더 추억이 많아야 된다고 네, 자기가 해본 결과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나가서 놀고 뭐 현장 학습 다니고 공부하고 그게 더 좋고 어차피 될 거면 늦게 시작해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네. 세 선수에 대한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종환 선수까지 포함해서 청소년 대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잘했었습니까? 전국에서 뭐 같은 레벨이 최고였겠죠? 1라운드 1순위 말고. 그렇죠, 그렇죠. 뭐 굉장히 잘할 텐데 어느 정도 잘했습니까? 그냥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전국에서 또래에서 장영은 다 알았죠. 전 몰랐는데. 제가 이름이 없었어요.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중학교 때 시작했으니까. 네. 그럼 3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유스 대표가 된 거네? 네. 천재였네, 배구 천재. 아니, 키가 컸어요. 또래보다 조금 유리했고 이제 지도자분들을 잘 만나서 좀 키워보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첫 번째 토크 주제는 화려한 데뷔 1라운드 1순위 1라운드 5순위 이렇게 우리 KGC 인삼공사와 현대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그때 1순위 예상했죠? 왜냐하면 청소년 때부터 국가대표를 갔어. 청소년이 고등학생이 국가대표를 했어. 배구 5년 하고 그러니까. 시니어 갔어. 대단한 거 5년 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유스 대표로 뽑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잘 봐주시더라고요. 또 계속 배우려고 했고 계속 팀에서 조금 돋보이니까 그 더 잘 봐주시지 않았나. 남자가 5년 하고 국대 될 수 있어요? 어렵죠. 그치. 많이 어려워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불가능하지. 여자도 5년 하고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나? 아무리 뭐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구 시작해서 프로에 간 문명한 선수는 있어요. 맞죠?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근데 국가대표까지 된 선수는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중학교 때 시작해서. 자, 아무튼 1라운드 5순위 현대건설 지명됐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드래프트장이 없었어서 저가 지명되는 저 이름을 불리는 걸 못 들었거든요. 전화 받아가지고. 왜? 저희 그때 학교 코치 선생님이 같이 드래프트를 냈던 선수 중에 제 동기 친구 중에 안 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친구는 자괴감이 될 테니 거기서 너는 밑에 카페에서 기다려라. 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전화 불리면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랑 송아랑 같이 바로 연달아서 불렸거든요. 그래서 저랑 둘이 올라가고 한 명이 저희 엄마랑 같이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그 친구가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저희는 그냥 송아랑 얼떨떨하게 막 올라가가지고 불렸다 해서 그냥 사진 찍고 갑자기 막 그냥 앉아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하면 뭐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었는지. 저는 되게 막 욕심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부산은 합숙 생활을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통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연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하고 같이 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상 가보니까 어땠어요? 막상 가봤는데 배구는 주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그 생활하는 것부터가 프로여야 되고 네, 배구를 넘어서 그런 생활이나 자기 관리나 그런 모든 게 네, 프로더라고요. 지금 첫 게임을 그 데뷔하는 시즌에 원포인트로 들어갔겠죠? 뭐 서브를 들어갔고 했겠죠?
첫 시작이 스타팅이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드래프트 되고 다음 시즌에 첫 게임에 스타팅이 됐다고요? 첫 그 시즌 시작하고 첫 경기 말고 그 다음 경기부터 그때 언니들이 대표팀 시즌 중간에 차출이 있었어가지고 혜숙 언니랑 연주 언니 빈자리를 들어가서 했었어야 돼서 4경기 정도 바로 이제 스타팅을 들어갔던 몇 점 했어요? 그때 한 8도 정도? 우와 잘했다. 여기서 자랑하면 예. 그러고 두 번째 게임 뛰었을 때 바로 수능 선수였어요. 진짜? 두 번째 게임만에? 그럼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잘 나갔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 그쵸? 그때는 약간 막 신인상 얘기도 나오고 바로 막 초반에 나는 시합을 뛰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후반에 갈수록 많이 기회도 없었고 IDK 창단해가지고 희진 언니랑 정원 언니랑 같은 신인상 경쟁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저희는 약간 비빌 그게 없었어요. 그치. 아무래도 선배들이랑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되고. 향영 선수는 어땠어요? 언제 저는- 처음 투입됐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딱 팀에 들어갔는데 장수현 해설위원님, 한유미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세영 선수, 한수지 선수, 이현주 선수 이렇게 아마 뛰었던 언니들이 것 같아요. 쟁쟁했구나. 저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네, 조금 기회가 빨리 안 왔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토크 주제는 험난했던 프로 생활. 김진희 선수는 이렇게 팀을 옮기게 돼요. 첫 번째 현대에서 인삼으로 옮길 때는 사실 현대에서 방출돼서 나갔는데 인삼에서 연락이 간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성희 감독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한 목숨 얻은 거죠. 다시 가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GS로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 인삼에서 그 시즌 너무 저한테는 인상 깊은 시즌이었어가지고 트레이드든 방출이든 안 될 줄 알았는데 가서 하필 또 레프트가 쟁쟁한 GS에 가서 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옮길 때마다 어때요, 기분이? 이게 별로 막 그런 거 없고 그냥 이 사람 나 이제 친해졌는데 이 사람이랑 멀어져야겠다 이런 거 그냥 이제 여기 이 팀에 적응해야 되는데 다시 적응해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 빨리 적응해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 아니, 근데 김진희 선수는 되게 정말 저는 은퇴한 것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저는 왜 그렇게 기회들이나 이렇게 운들이나 이게 합이 안 맞았을까? 인삼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은퇴를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냥 그 운이 거기까지인 거면은 아쉽다고 해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저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 자신이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재밌게 배구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GS에서도 I'm your energy니 해갖고 굉장히 팬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만든 거다. 아 진짜? I'm your energy니 이거를 본인이 만든 거야? 아니 인터뷰 처음에 가면 새로운 선수 인터뷰를 해요 거기는. 이게 I'm your energy니. 그래서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말이야 에너지니 이랬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대로 이제 에너지니. 자, 아무튼 뭐 저희는 이게 실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꿋꿋이 우리 김진희 선수는 잘 버텼던 것 같고요. 자, 장영훈 선수에 대한 얘기. 나는 왜? 저는 네, 실은 많죠. 일단은 저는 네. 장영훈 선수 하면 부상. 네, 뭐 참 어떻게 풀릴만 하면 부상, 풀릴만 하면 부상. 일단 올스타 감독 추천이지만 올스타에 뽑혔는데 부상이 당했어요. 올스타 앞두고. 저는 이 부상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프로에서 수장만 3번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죠. 되게 좀 3위 뭐 플레이오프 간이 많이 할 때 장영훈 선수가 또 그때 막 되게 잘하고 있을 때 또 KGC 인상공사 서남원 감독 3위 욕심 많네. 장영훈 시즌 아웃.
이것도 이때도 막 승리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을 때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때 또 부상을 당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이 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음. 많이 했고. 처음에 이제 십자인대 다쳤을 때는 그날 경기가 기억나는 게 GS 칼텍스랑 구미에서 했어요. 그때 구미였는데 거기 이제 부산이랑 구미랑 가깝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오셔가지고 정말 게임 보러 안 오시거든요. 근데 딱 그날 와가지고 그날 딱 다친 거예요. 그렇게. 그 너무 저는 일단 부모님도 걱정되고 네, 저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첫 부상? 처음으로 그렇게 다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다시는 배구를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조금 마음에 그때는 왜냐하면은 2012년도일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렇게 흔한 부상이 아니었고 배구 선수한테 십자인대 부상이 그래서 되게 엄청 많이 울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래도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경과도 좋고 잘 회복했죠. 재활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했는데 또 다치고 또 다치고 이게 그거구나, 이 한마디로. 그쵸? 네. 그 다친 날 몸 상태는 어땠어요? 컨디션이? 그날 용병이 빠졌나? 그래서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전위에 세터랑.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엄청 컸는데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포인트 내야 된다는 생각 계속 했는데 그게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딱 구성이 오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좀. 진짜 몸이 좋을 때 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응. 몸이 너무 좋아버리면 의욕이 앞서면 항상 부상이 오더라고요. 네. 원망 같은 거 안 했어요? 너무 부상이 많으니까. 엄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 하고 싶고, 뭐, 누구 탓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탓을. 누구 탓도 아니고, 제 탓이고요. 어머니가 항상 받아들여야 된다. 이 시련을 뛰어넘어서, 우린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죠. 재활할 때 어땠어요, 장영 선수? 제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 이렇게 막 멀리 보고 앞을 막 내다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또 내일 되면은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지겹고 좀 그렇죠. 그렇긴 했는데 트레이너 쌤들이랑 조금 다투기도 했었고 네, 힘들어서? 예민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똑같은 것만 하고 있고 나는 뭐 발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이거 되는 거예요? 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드니까 조금 부딪혔죠. 그런데 뭐 다 좋은 분 만나가지고 또 성공하고 재활은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컷! 오, 나는- 옐로